가족들이 다 잠들고 나면 헤드폰 끼고 혹시라도 자기가 음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다라는 선생님이라는 제약, 아빠라는 것도 있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라는 생각부터 선생님인데 막 욕을 하네? 요즘 그런 거 누가 해요? 이상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재수를 하는 것도 제 그 가사를 들으면서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는 올드스쿨 티처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냈고요. 실제 이름은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나이는 이제 40살을 지나서 아저씨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이니까 벌써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힙합을 좋아했고요. 지금까지도 힙합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앨범을 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실현하는 과정을 알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많이 들었고 또 이제 그 중에 힙합을 가장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올드스쿨 힙합이나 90년대 스타일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요즘도 그런 스타일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그런 스타일이 잘 나오지 않고 그럼 누가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만들어서 한번 들어볼까라는 생각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미디 레슨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1년 정도 방학을 주로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쓰고 녹음을 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학창 시절에 제가 아버지께서 음악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집에 미디 장비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어깨너머로 구경하고 가끔씩 뭐 힙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창피하지만 기본적인 댄스 뮤직 같은 것들을 찍어서 거기에 녹음도 해보고 했었지만 그때만 해도 뭐 가상악기도 없고 뭐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야 되고 한번 틀리면 다시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된 음반을 낼 거라는 기대는 아예 못했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모든 것들이 너무 편리하게 아마추어들도 음악을 잘할 수 있게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늦기 전에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되게 20대 때 네. 디제잉도 하시고 네. 그때 데프콘도 만났다고 네네네. 알고 있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뭐 일단 힙합이라는 게 힙합의 4대 요소라고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비보잉, 디제잉, 그 다음에 뭐 MC, 그래피티 아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그래피티 아트는 조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3개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씩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창 시절에는 보통 친구들하고 이제 뭐 춤을 추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랩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랩 많이 흉내내고 뭐 직접 써본 거는 별로 없지만 많이 흉내내면서 살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더 늦기 전에 이제 디제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턴테이블 2대 중고로 사고 DJ용 믹서도 사고 해서 스크래치도 배우고 믹싱도 배우고 하면서 배운 다음에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교직 첫 해까지 한 2년 정도 홍대 쪽에서 조금 비인기 시간대에 플레잉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힙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연륜이 쌓였다고나 할까요? 아마추어로서는 굉장히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쌓였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음반을 내보자라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앨범 내실 시간은 어떻게 내셨어요?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가 뭐 힘이 든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한 부분도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방학이라는 게 가장 크죠. 그래서 여름방학 한 달, 또 겨울에 봄방학까지 합쳐서 겨울에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고요. 또 평일 같은 때 학교를 나간다고 해도 밤에 집에 가서 뭐 집안일 돕고 또 아이 아빠로서 뭐 아이들 챙기고 놀아주고 하는 걸 다 하고 가족들이 다 잠들고 나면 헤드폰 끼고 작업을 할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사를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 아침 자습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자습 시간을 주는 경우에 저는 노트랑 펜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놓고 그런 것들이 시간을 좀 다른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제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뭐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래퍼분들도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들을 제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으로 섭외를 한다고 하면 뭐 더 멋있는 랩은 나올 수 있었겠지만 그 앨범이 지니고 있는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 혼자서 랩을 이어가기에는 제 랩이 그렇게 출중한 랩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왕 이런 순수한 모습을 보일 거라면 내가 그동안 함께했던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랩을 좋아하거나 또는 노래를 잘하는 제자들에게 연락을 해보자, 또는 비트박스 하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피처링진을 구성하는 게 오히려 더 신선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또 많은 제자들이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대부분 흔쾌히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요번 앨범이 대부분 제자들이 피처링한 앨범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트랙 올드스쿨 티처라는 노래에서 그 훅 부분에 제가 한번 하고 어린 여자애들 목소리가 한번 나오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 쌍둥이 딸들의 목소리예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힙합을 많이 들려줬고 또 제가 듣는 음악을 옆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스스로 랩을 쓰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랩들은 다 따라할 줄 알고 해서 이왕 저 자신을 위한 이야기를 할 거라면 우리 아이들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트랙에서 그렇게 참가시키도록 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 딸들은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앨범 나오면 자랑해도 되냐고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미뤄뒀어요. 앨범이 나오는 날짜에 바로 자랑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조금 기다려라. 왜냐하면 아빠라는 것이, 부모라는 것이 자기 아이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앨범을 내고 나서 뭐 음원 사이트라든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안 좋게 악평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아이들한테 학교 가서 자랑하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앨범 나온 지 뭐 한 달 정도 다 되어 가는데 그래도 뭐 제자들이나 아니면 또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좋은 쪽으로 많이 평가해 주시고 또 글을 써 주시고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는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학교 가서 자랑하고 들어보라고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뭐 제약이 있죠. 아빠다 보니까 그냥 지금 대부분 힙합 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1세대 분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 현역에서 트렌디한 힙합을 하시는 분들은 다 10대, 20대 그리고 이제 뭐 가정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혼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약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또 악평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맞대응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주 직업도 아니고 힙합이, 그리고 뭐 학교 선생님이라는 제약도 있고 또 아빠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재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힙합이라는 거는 물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좀 폭력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 좀 과격해질 수도 있는 건데 저도 그런 부분이 전혀 마음속에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인데 노래에다가 막 욕을 하네? 아니면 노래에다가 비교육적인 이야기를 하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저의 본부는 교사 쪽에 훨씬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지적받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가족들도 지켜보고 있고 또 제 위로는 저희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들도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 가사나 제 음악이 어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마음속에 있는 건 다 담으면서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거나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게 가장 힘들기도 했고 반대로 또 그걸 성공해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한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끔 꼭 힙합이 아니더라도 음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곧 앨범이 나올 건데요, 뭐 싱글이 나올 건데요, 너무 걱정되고 설레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대략적으로 예감은 어떤 느낌인지 예측은 했거든요. 예측은 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일지 직접 겪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막연했다면 어쨌든 저는 믹스테이프도 없고 뭐 사운드 클라우드에 음악이 올린 적도 없고 정말로 요즘 말로 듣보잡이던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정규 앨범을 내고 막 CD도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많이 됐어요. 당장 가깝게는 가족들의 반응도 좀 궁금했고 아까 얘기했지만 떳떳한 아빠이자 남편이 되고 싶었고 아들이 되고 싶었고 또 학교 선생님으로서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제 음악을 듣고 와 대단해요라는 반응을 바라지, 누가 뭐 요즘 그런 거 누가 해요, 뭐 이상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올지 아니면 좋은 반응이 나올지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밤잠을 좀 많이 설치긴 했어요. 네. 근데 다행히도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착한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게 얘기해 주시고, 일단 그 취지 자체를 좋게 봐주시니까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보다는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해 주셔서 지금은 두 다리 뻗고 자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본적으로는 제자들이나 저희 아이, 뭐 제가 딸들하고만 피처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처음에 했다가 비트 하나가 너무 멋있게 나온 거예요. 이 비트는 직접 만드신? 네, 제가 다 만든 비트긴 한데 모든 프로듀서들이 그러겠지만 오늘 이 비트는 내가 생각했지만 잘 나왔다라고 하는 비트가 있는가 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비트도 나오긴 하는데, 어느 날 비트를 고민하지 않고 쉽게 조합을 해서 찍었는데 스스로 이런 비트에는 아마추어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프로의 목소리를 한번 담으면 더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뭐 현직 래퍼들은 없지만 과거에 뭐 지금까지 그 음반 컬렉팅 하는 과정에서 원바머님이라고 2000년대 초중반에 앨범을 내고 활동하셨던, 뭐 지금도 간간히 활동하시지만 그분하고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부탁을 드렸고, 또 원바머님께서도 오랜만에 그렇게 다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스스로 만족할 만한 퀄리티가 나와야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하셔서 좀 기다렸죠. 사실은 앨범 녹음이, 제 녹음은 다 이미 끝난 상태였고 그 BBC라는 곡만 남아 있었고, 온바머님께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사인을 주셔서 녹음을 해서 보내주신 파일과 제가 녹음한 부분을 합쳐서 곡이 나오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비트 좋다라는 얘기 해주시고, 또 오랜만에 온바머님 목소리 듣게 돼서 좋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 아주 뿌듯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주변에서 요즘 힙합 가사는 되게 화려하긴 한데 결국 듣고 나면 내 이야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했고,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돈이 있는 이야기, 차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남 얘기일 뿐이고, 또 뭐 여자 이야기, 뭐 유흥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와닿지 않는 가사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하면서 느끼는 감정, 또 힙합이라는 요즘 힙합을 보면서 느끼는 아저씨로서의 감정, 또 뭐 40살 먹은 사람이 느끼는 어떤 뭐 개인적인 감상,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생활 밀착형 가사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더 끝까지 들을 수 있다, 랩이 화려해서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랩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듣기 편하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의도했던 바도 그런 거고, 뭐 주변에 선생님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 거의 60 나이 되신 선생님들도 요즘 힙합은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제 힙합은 가사도 다 들리고 또 내용도 공감이 되고 중간에 욕도 안 나오니까 편하다고 그런 얘기 해주셔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스스로가 일단 가족들한테나 제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가사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제가 놓친 부분 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을 때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 저희 아내가 이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봐도 되겠냐고 해서 제가 기꺼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한 3군데 정도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부분 선생님으로서 조금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 자칫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보일 수 있다, 또 이런 부분 또 어떤 사람이 들으면 자기를 디스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순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힙합이라는 것이 남에게 가사를 수정받는 게 과연 진짜 힙합의 정신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힙합은 그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는 그걸 듣는 과정에서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나오게 된 가사가 지금 제 앨범에 들어있는 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뭐 두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올드스쿨이라는 20년 넘은 이런 장르를 과연 요즘 사람들이 듣고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과거부터 힙합을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마저 이런 장르가 있었지라고 이해해 주시겠지만, 최근에 뭐 쇼미더머니라든가 최근에 힙합을 접하게 된 친구들에게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촌스럽기 그지없는 장르일 수 있고, 게다가 랩 스타일도 일관되고 좀 정박에 딱딱 떨어지는 랩을 했기 때문에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많이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이라도 가사를 수정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비트 스타일을 최신형으로 바꿔야 되나? BPM을 더 빠르게 하거나 늦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저 미디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자 또 마지막에 믹싱 마스터링을 도와주셨던 그 얼라이 펑크라는 프로듀서 분이 계세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 화면을 통해서 감사를 전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노래는 뺄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프로듀서 분께서 아니다, 우리가 요즘 아이들 트렌드에 맞출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작업이다. 지금 한 거는 오히려 제대로 된 90년대 스타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랩 가사에서도 요즘 나오는 스웩, 뭐 허세 그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솔직함이기 때문에 그 스킬을 듣고 싶은 사람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 요즘 음악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옛날 스타일 비트와 또는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랩을 듣고 싶었던 사람, 또는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었던 사람한테는 너무나 좋은 음악이 될 테니까 절대 자신감 잃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 저한테는 이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뭐 그리고 학생들이나 주변의 가족들이나 선생님들도 제가 이런 걸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쉽지 않겠지만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 봐라, 뭐 응원하겠다, 항상 이런 말 많이 해줬고, 뭐 앨범 나오면 살게요, 뭐 스트리밍 계속 돌릴게요, 이런 얘기 해준 제자들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그 피처링으로 참여했던 제자들한테도 결과물을 보여줘야만이 그 제자들의 참여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끝까지 힘들 때도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네. 괌으로 여행을 가족 여행 갔었었는데 네네네. 에피소드가 있다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 기억하셨구나. 네. 계속 불안한 감정은 앨범을 준비하는 내내 있었어요. 거의 작년 여름부터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이 있었고, 그러던 과정에 지난 1월에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들 데리고 괌으로 가족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그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승무원분께서 저한테 엽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100일 후에 도착하는 엽서라는 거예요. 조그만 엽서라 사실 많은 이야기를 적을 수도 없는 거였는데, 이 엽서에다가 뭔가 내용을 적고 주소를 적어주면 100일 후에 도착하도록 보내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 계획이 원래는 3월 중에 앨범을 내는 거였기 때문에 100일 후라면 앨범이 나온 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엽서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정규 앨범을 발매한 힙합하는 선생님이 되어 있겠구나. 그래서 미래에 저 자신에게 쓴 엽서가 있었죠. 이제 근데 그게 3월 중순쯤에 저한테 오게 됐고, 그때는 한창 마스터링을 하고 있었던 단계여서 불안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 불안한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게 해준 자기 스스로에게 쓴 편지가 돼서 저한테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그런 엽서였습니다. 네. 그거 되게 저도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잘 짚어주셨네요. 그리고 이 앨범이 이제 2018년이 돼서 나온 거지만, 사실은 제가 뭐 대학생 때부터 턴테이블을 가지고 음악을 섞고 스크래치를 하고, 또 선생님이 돼서 힙합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할 때부터 언젠가 한 번쯤은 내가 만든 작품으로 앨범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었어요. 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결혼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일이 바쁘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뭐 건강이나 컨디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동안 많이 미뤄왔었는데, 여기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19에서 20을 넘어갈 때라든가 20에서 20대에서 30이 될 때, 또 이제 앞으로 사시다 보면 저처럼 40이 되기도 할 텐데,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내가 그동안 꿈꿨지만 아직 실현하지 못했던 한 가지는
이 음악이 아닌가, 힙합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음악을 내는 거가 허용이 되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규정상 공무원인 학교 선생님이 이런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 제가 본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시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음악도 레슨도 다시 받고, 또 스스로 작업도 하고, 또 가사도 쓰고, 뭐 이렇게 앨범까지 나오게 된 거가 됐죠.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라는 생각부터, 사실은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적인 특성을 지우고 그냥 힙합하는 사람, 뭐 정규 앨범을 처음 낸 어떤 남자 아저씨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슈가 되기 힘들 거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특이한 부분 때문에 하나의 큰 이슈가 돼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반응이 올 거라는 생각까지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창빈님과의 만남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제 음악을 좋게 들었다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는 이미 이걸로도 만족감이 크고, 뭐 물론 더 많이 알려지고 제가 더 많은 유명세를 타면 거기에서 오는 또 희열도 있겠지만, 그만큼 제가 바빠질수록 제가 학교에서 교사로서 또는 가정에서 아빠나 남편으로서 제가 써야 될 에너지나 시간을 힙합이라는 것 때문에 뺏기게 될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본부는 직업으로서는 교사로서의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고, 또 한 인간으로서는 남편이자 아빠로서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원한 만큼의 유명세나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이거를 만들어서 세상에 발표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욕심도 특별한 포기도 하지 않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앨범 나오기 전에 정말 친한 지인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네. 학생이든 가족은 원래 알고 있었을 거고, 교사분들도. 네. 그분들은 나오기 전에 반응은 어떠셨어요? 뭐 학생들은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힙합을 해서 랩을 한다면 뭐 얼마나 하겠느냐, 또 뭐 비트를 찍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비트를 찍을까, 뭐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솔직히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선생님 랩할지도 몰라, 내 앨범 나올지도 몰라라고 했을 때 그냥 웃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 중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응원한다, 막연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랑 이제 친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은, 저랑 다 비슷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자신의 직업에 또는 자신의 삶에 허덕이면서 바쁘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뭔가 자아실현, 꿈을 이루려고 하는 제 모습에 정말 큰 응원 많이 보내줬거든요.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네가 이걸 해서 정말 결과물이 나오면 나는 그것만 봐도 내가 다 행복할 것 같다. 나는 못하지만 네가 그걸 해주는 게 나를 위해서도 정말 큰 일이다. 그러니까 꼭 성공해주기 바란다는 얘기를 하는 친한 선생님들이나 친한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왔을 때도 그 친구들이 정말로 많은 응원해줬고, 그 중에 한 동료 선생님은 제가 음반을 낸 거 자체가 본인의 꿈을 이룬 것처럼 행복하다고 하면서 제 CD를 100장을 한꺼번에 구매해준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00장을 구매해준 제 친한 동료 선생님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이건 내 음악이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내 음원 사이트에 댓글은 어떻게 달리고 있을까, 평점은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양대 힙합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일이 있을까? 행여 그 언급이 저의 단점을 부각시킨 언급이었다 하더라도 저는 무관심보다는 비판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고생해서 앨범을 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좋은 평가도 나쁜 평가도 없다면 아무리 제 스스로를 위한 음반이지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좋아서 감사하고, 또 나쁜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도 내 음악을 들었다는 이야기니까 듣지 않은 것보다는 감사하다는 마음에 제가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네. 딱 기억나는
아. 있어요? 뭐 반응 기억나는 거 많이 있는데 네. 어떤 분께서는 CD를 잘 안 사는데 음원 시대가 된 이후로 CD를 잘 안 사는데 이센스 에넥도트 앨범을 산 이후로 아 설마. 처음으로 제 혼장질 앨범을 샀다는 분이 아.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면서 그런 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뭐 학생들 중에는 제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자기의 삶에 큰 모티브가 됐고 자극이 됐다라고 얘기 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제 학생들이 제 음악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영어 또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다른 뭐 이론적인 부분들보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삶의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자극이 된다면 그게 훨씬 더 큰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재수를 하면서 내가 재수를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재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방황을 하는 상황에 제 노래를 듣고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재수를 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준 친구가 있었고 또 학교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하나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부른 노래가 하나 있는데 오랜만에 받은 편지라는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너무나 선생님들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항상 선생님들은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우리들이 공부를 잘해야만 이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주고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정말 인생 선배로서 걱정해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었을 때 그리고 뭐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그 가사를 들으면서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현란한 요즘 뭐 차트에 올라가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경우 많지 않은데 그냥 어떤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 해준 노래를 다 듣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받고 또 눈물도 났다는 얘기 들으면 사실 뭐 다른 커뮤니티에서 저를 칭찬해 주신 분들의 그런 평가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런 평가 들었을 때 아주 내가 뭔가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람이 많습니다 요즘. 네. 그리고 학교 내 애들 또 반응이 바뀌었다면서요? 아, 네. 이런 얘기 하면은 아마 이걸 보고 있는 그 친구들은 자기 얘기 하는지 알 것 같은데 수업을 하다 보면 모든 학생들이 다 제 말을 잘 듣진 않아요.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조용히 말을 잘 듣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조용히 해라 뭐 잠자지 마라 라고 얘기해도 그냥 별로 수업에 관심 없던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 앨범을 발매하고 나서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던 또는 복도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던 학생들 중에 90도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막 교실에서도 수업 시간에 딱 잘 들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 노래 잘 들었다고 따로 얘기하고 뭐 선생님 노래 중에 뭐가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와서 하고 할 때 내가 이걸 하기 잘했구나. 그래서 너 요즘 왜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선생님이 물론 좋은 선생님이었지만 이렇게 힙합을 하시는 거라는 걸 전혀 예상 못했는데 자기 꿈이 뭐 랩을 앞으로 해서 유명한 래퍼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주변에서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뭐 셀럽들만 보다가 학교에서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았던 사람이 힙합을 좋아하고 그걸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서 그게 음원 사이트에 올라오고 하는 이런 것이 자기한테는 큰 뭐 본보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은 잘 들을 거고 다음에 혹시라도 자기가 음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아주 감동적이었고 사실은 오늘도 인터뷰하러 같이 오고 싶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어디 지방에 갈 일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인터뷰 응원 많이 해줬는데 고마워. 지금까지 교직에 한 14년, 15년 정도 있었는데요. 거의 이제 동아리를 맡아야 될 경우에는 음악에 관련된 동아리들을 주로 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당연히 뭐 흑인음악, 힙합 이런 동아리들을 많이 했었고 요번에 피처링한 친구들도 대부분 그때 동아리를 통해서 알게 됐던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요번에 앨범에 같이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앨범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많은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많은 제자들이 뭐 전화가 온 경우도 많고 뭐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아는 척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CD를 저 모르게 구매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CD를 제가 샀습니다. 사인 받으러 선생님 얼굴 보러 왔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의미였고, 그동안 제가 그런 음악 동아리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부대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냥 놀고 끝나는 건 아니었구나,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동아리들을 많이 맡으면서 새로운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래 씨가 놀랬던 이유가 뭡니까? 너무 훅 들어오시는데요. 윤미래 씨가 다 아시겠지만 업타운이라는 그 그룹에 속해 있었고, 그게 벌써 90년대 후반이니까 20년이 다 된 이야기잖아요. 그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98년도 때 학교 축제에 업타운이 오게 됐어요. 근데 지금이야 힙합하는 팀이 오면 최고지만, 그때는 락밴드나 이런 팀들이 주로 오고 힙합하는 팀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물론 업타운이 인기가 있었지만, 업타운이 와서 전 너무 행복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힙합을 하는 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와, 업타운이 온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업타운이 공연을 시작하니까 그 노천극장에 앉아있던 수많은 대학생들이 힙합 음악에 다 이런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요 무대에 나올 법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업타운도 뭔가 약간 난감해하는 분위기였고, 저도 힙합을 좋아하던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업타운의 난감해하는 표정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자리에서 일어나서 랩도 따라하고 다 손도 같이 움직여주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하니까, 결국은 그 업타운 멤버들이 제가 있는 자리 앞에 와서 저하고 1대1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자기네 음악을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고, 그때 이제 윤미래 씨와의 첫 우연이자 인연이 시작됐고, 시간이 흘러서 한 4년 전쯤에 저희 학생들 데리고 백일장도 진행하고 또 사진을 찍으러 소풍 겸 백일장 겸 해서 어린이대공원에 아이들을 인솔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단이 엄마로서 시간이 지나서 물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윤미래님이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추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직접 조용히 찾아가서 그때 저희 대학에 와서 저 혼자서 이렇게 같이 랩을 하고 무대 뒤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라고 했더니 기억나요 하고 바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너무나 행복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인 윤미래 씨와 또 이렇게 딸을 키우는 아빠인, 물론 저는 그 당시에 힙합을 하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인연이 아닌가. 지금 여전히 제가 윤미래님 활동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 그 남편이신 우리 타이거 제이케 형님 음악도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좋은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나이에 상관없이 활동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네. 그리고 네. 슈퍼비시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이거 오늘 사실은 인터뷰에 물어보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혹시라도 저는 오히려 슈퍼비 씨가 이거를 보시게 되거나 이 화면을 보시게 되는 거가 오히려 영광일 것 같긴 해요. 슈퍼비 씨가 요번에 1집과 2집을 연속으로 내셨을 때 그 힙합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정규 앨범 2개를 이렇게 연속으로 바로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특히 첫 번째 1집을 내셨을 때 랩을 정말 잘한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음반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랩 잘하는 사람의 랩을 좀 참고를 해야겠다, 내가 아직 쓰지 않은 가사들을 쓸 때 이런 스타일을 참고해서 써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사실 슈퍼비 씨의 앨범 1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 들었어요. 물론 랩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가 그것을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슈퍼비 씨 노래 중에 그 F로 시작하는, 스쿨로 끝나고 F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이 슈퍼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디스를 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선생님이나 학교에 대해서 욕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인 가사였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듣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나 사람들은 학교는 다 나쁜 곳이고 선생님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교사 입장에서. 근데 이런 시점에 제가 선생님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 또는 학교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는 랩을 했을 때 오히려 좋은 답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힘든 것들이 있고, 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가끔씩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슈퍼비씨가 만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음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자극이 됐어요. 그거를 뭐 맛디스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슈퍼비씨가 워낙 랩을 잘하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있으면 반대로 제가 뭐 학생들을 욕하진 않더라도 선생님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랩이 있다면 또 좋은 균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슈퍼비씨 화이팅! 음반 수집은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음반을 수집하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는 뭐 20대 때 대학생 때부터 음반을 많이 사 모았어요. 주로 CD를 중심으로 많이 사 모았는데 음반이 가장 많이 갔을 때는 힙합하고 뭐 흑인 음악들, 소울펑크, 뭐 R&B, 힙합 이런 음반들로만 집에 한 5,000장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컬렉팅하고 또 우리 컬렉팅하는 CD를 모으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음반을 교환하거나 사고 팔 일들도 많다 보니까 음반을 모으는, 특히 흑인 음악 쪽에서 음반을 모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한 10손가락 안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BBC라는 노래에서 함께했던 그 음바머님, 아까도 언급했던 음바머님 같은 경우에도 래퍼로서 먼저 알게 된 게 아니라 이런 붐백 음악을 수집하는 컬렉터로서 저하고 되게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음반을 냈던 래퍼분이셔서 더 인연을 깊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음반을 많이 사 모으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스트리밍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또는 음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재 음악 시장이 뭐 무시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생각은 하지만 파일 형태로, 디지털화된 파일 형태로 컴퓨터 속이나 아니면 플레이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음악의 존재 가치와 이렇게 실물 형태의 CD나 LP나 또는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이런 형태로 자기의 어떤 한 벽에 이렇게 꽂아져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가치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반을 모으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서 오는 뭐 보람 같은 게 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무작위로 아무거나 한 2개 정도 뽑아서 출근을 해서 출근길에 하나 듣고 퇴근길에 하나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뭐 랜덤 플레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뭐 작은 삶의 재미이고 또 보람이고, 그리고 또 음반을 모으시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힘드시겠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간적으로도 점점 집이 좁아지는 걸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음반을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평생 좋은 취미로서 함께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활동 계획과 고마운 분들 및 팬들에게 영상 편지. 네, 일단 이 화면을 봐주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앨범을 뭐 CD를 구매하셨건 아니면 스트리밍을 하셨건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봐주셨건 뭐 어떤 분들이든 제 음악을 하나라도 들어주신 모든 분들한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좋은 노래가 정말 많은데 그 많은 노래 중에 제 노래를 들어주신다는 거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앨범 낸 걸 바탕으로 일단은 조금 더 사람들께 들려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교사라는 특성을 살려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같을 때 조금씩 시간을 쪼개서 곡을 한두 곡씩 쓸 거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앨범 낸 걸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음에 할 때는 저랑 같이 랩하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하고 같이 뭐 힙합 단체곡 같은 것들도 사실은 계획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만 있다면 저는 앞으로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또는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선생님이자 또 힙합하는 래퍼로서 또는 비트메이커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동안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저희 가족분들을 포함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